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장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처음으로 창업을 하신 개인 사업자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다 생각하고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장이 뭐냐? 기장이 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자를 내시고 그 다음에 내야 하는 세금이 몇 가지인지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이해가 편해집니다. 세금이 정말 낼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막 4월에도 내라 그러고 7월에도 내라 그러고 5월에도 내라 그러고 막 인건비 지급하면 매월 뭐 내라 그러고 막 하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정말 많아 보이죠. 근데 딱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원천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천세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오해 여지가 좀 있는 표현 같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모를 수가 없죠. 부가가치세. 자, 세 번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납부하는 세금. 자, 좀 원천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정말 쉽죠? 이걸 각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지금 시간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각 세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원천세가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원천세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대부분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3.3% 많이 들어보셨죠? 3.3%가 뭐냐?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100만 원 줘야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자, 그럼 프리랜서한테 100만 원 전액을 다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프리랜서한테 일을 해서 고맙습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하고 100만 원을 주시면 안 되고, 100만 원에서 3.3%인 3.3만 원 공제 후 나머지 96만 7천 원만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33,000원은 프리랜서한테 덜 줬죠?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96만 7천 원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33,000원은 사장님께서 먹으시는 돈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사장님께서 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33,000원은 나라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1만 원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33,000원을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 돈은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프리랜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가 납부를 하는 돈이지만 프리랜서를 대신해서 사장님께서 납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3%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요. 0.3%는 시청, 구청과 같은 관할 관청의 세무과에다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지방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3.3%, 근데 3.3%가 이 원천세라는 게 3.3%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시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일용근로자, 이제 알바생이라고 하는 그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소득, 뭐 기타 소득, 퇴직소득자가 있으면 또 퇴직소득세라는 게 또 발생을 하니까요. 이자 소득도 있을 수 있고, 법인 운영하시면 배당소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누군가한테 뭔가 소득을 지급할 땐 항상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세금을 떼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천징수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와 관할 관청 세무과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참 쉽죠? 인건비가 발생했을 때 직접 어떤 기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놓치는 게, 나 그냥 프리랜서한테 3.3% 줬으니까 이것만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면 되지 하고 이것만 내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많이 놓치시는 거 지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3.3%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근데 3%만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만 납부하면 안 돼요. 이거 세무서에 납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0.3%는 지방세입니다. 지방 관할 관청, 시청이나 또는 구청, 세무과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 여기서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3%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자, 0.3% 이거를 깜빡하고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지방세고요. 국세라고 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프리랜서를 예로 들어드립니다. 이 원천세라는 거는 반드시 지방세가 따라 붙어요. 이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뭐 일용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기타 소득,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퇴직 소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가 다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꼭 신고를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매출이 올라가지고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거 하나만 하고 이거는 놓치시더라고요. 2번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자, 두 번째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까요? 자, 원천세가 발생을 하면은 세금 납부하고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한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이거는 이제 들어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급명세서라는 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장님께서 이 프리랜서한테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 세금 납부를 이렇게 이 원천세 신고, 이 3.3%를 신고할 때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신고하지 않아요. 그냥 몇 명한테 얼마를 누가 아니라 그냥 몇 명한테 얼마를 줬으니까 세금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궁금한데 그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적어서, 자, 이게 뭐냐?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줬는지 신고해 주세요. 자, 이 지급명세서라는 게 이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줬는지 신고해 주세요. 일러 바치기. 자, 사업주가 세무서에다가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 홍길동한테 1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나중에 홍길동은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세무서에다가 일러 바치게 해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야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이 어느 사업자한테 얼마를 받았구나라는 걸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소득별로 달라요.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리면은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는 거고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좀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면 매월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근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까지는 지급월의 다음 달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아직은 지급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제출하겠죠. 자,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간이가 아니라 일반 지급명세서. 이거는 1년에 1번 제출합니다. 자,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서 2월 말일. 그러니까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득을 언제까지 제출하는지는 뭐 네이버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가 원천세예요. 그럼 원천세 지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원천세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원천세 신고해야 된다. 지방세 신고해야 된다. 2건.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된다. 자, 근로사업, 사업소득은 매달, 근로소득은 아직은 반기에 1번.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된다. 자, 이자, 배당, 사업소득 프리랜서죠.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자, 원천세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와 이 관할 관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다 하셔야 인건비에 대한 세무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을 맡기면 다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쉬워요. 사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놓치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세금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이 있다, 상시근로자. 4대 보험 업무가 추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인건비가 발생하면은 원천세라는 게 있는데, 원천세라는 거는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그 원천 소득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 그거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자, 내가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는 세무서에다가 누구한테 얼마 줬어요? 이거 일러 바치셔야 된다. 그게 간이지급명세서랑 지급명세서고, 이거는 매달 제출하거나 반기에 1번 제출하거나 1년에 1번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다. 근데 근로소득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있다. 그러면은 4대 보험 업무가 추가된다.
자, 기장을 안 맡기고 직접 업무 처리할 때는 이렇게 쉽습니다. 이게 딱, 이거 네 가지밖에 없죠? 이 네 가지 업무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와 이제 과태료가 생긴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원천세 업무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금, 세무 처리, 그리고 사대보험 업무입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 모르고 사업을 하시면은 진짜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뭐냐? 뭐죠? 자, 여러분이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매출의 10%는 부가세입니다. 매출의 10%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세사업자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매출의 10%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출이 1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매출의 10%인 부가세를 전부 다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입한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입니다. 매출의 10%, 이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매입의 10%. 이게 납부할 부가가치세. 너무 쉽죠.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좀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오해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출의 10%. 자, 매출이 발생하면은 자, 어떤 식으로 발생할까요? 내가 사업자한테 뭔가를 팔았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사간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이 되겠죠?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갔다? 그럼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형태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 주의할 게 위 증빙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가 생기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이 적격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이 실제 있었다면은 그건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이 매입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매입의 10%는? 자, 내가 사업자한테 내가 이제 음식업자예요. 이 음식업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왔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내가 마트에서 뭔가 식재료를 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겠죠.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자,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 증빙이 아닌 매입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없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매출의 10%, 이 적격 증빙이라는 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매출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치사하게 내가 매입을 했다. 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매입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매입을 하실 때는 적격 증빙을 수령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종합소득세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게 뭐냐? 종합소득세, 종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에. 개인소득세법상 개인소득은 사업소득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있어요. 이자소득도 있죠. 배당도 있죠.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기타 점점점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소득. 연금소득도 있죠. 자, 여기까지. 자, 2배 사근 연기라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을 상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 좀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런데 성실신고 사업자다 6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사업자이신 경우.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기장 의무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아셔야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기장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장 의무. 기장 의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두 번째는 복식부기 의무자. 자,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자, 뭘 정리하셔야 되냐? 1년 동안 뭘 정리하시면 되냐? 매출, 매입, 끝. 매출, 매입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벌었고 얼마 썼네. 끝. 네. 여기서 더 설명을 하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계부 쓰자. 가계부 써가지고 제출하자. 왜 간편장부 대상자에 왜 간편이겠어요? 간편하게 신고해라.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대상자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가계부 작성해서 제출하자. 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도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해봤죠? 준비물,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물,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은 삼성, LG 막 이런 대기업만 재무제표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재무제표는 모든 사업자가 원래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안 만드셔도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만드셔야 돼요. 자,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기장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 원천세, 기장 업무,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영상을 찍어 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끝! 안녕히 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자, 하트 어디 갔지? 자,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